망원경 용어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가격도 천차만별이죠. 판매 페이지에는 온통 좋은 점만 나열되어 있고 자기 제품이 제일이라고 하니 머리가 아파옵니다. 공부할 게 너무 많죠. 그냥 합리적인 가격에 별 잘 보이는 망원경 고르고 싶을 뿐인데 말이죠. 제가 천문대에서 수십 종의 망원경을 직접 다루며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절대 실패하지 않는 입문용 망원경 고르는 방법 4가지를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그것을 다 만족하는 추천 망원경과 그에 맞는 적절한 액세서리까지 알려드릴게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을 통해 제 구독자분들은 적어도 문제 있는 허술한 비싼 망원경을 구매하시는 일은 없게 될 겁니다. 아직 구독을 안 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려주는 아빠. 그 추천 망원경을 바로 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일단 고정 댓글에 링크를 올려놓았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고민은 정말 많이 했고요. 셀레스트론 102AZ라는 모델이고 제가 좋아하는 쿠팡 로켓 배송입니다. 이 망원경과 같은 4인치 굴절 망원경은 입문자용 망원경의 정석과도 같습니다. 그래도 영상의 4가지 망원경 고르는 방법 꼭 끝까지 듣고 본인에게 맞는 망원경인지 아닌지 확인하시고 구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4가지가 다 중요하지만 특히 3번째가 정말 중요하니까 꼭 끝까지 봐주세요. 첫 번째로 고려할 것, 가격이죠. 입문자용 망원경을 처음 사는데 50만원 넘는 가격은 오히려 비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망원경 판매자들이 잘 안 알려주는 사실인데요. 망원경은 돈의 정비례해서 성능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50만원대 이하의 망원경은 5만원 정도 더 쓰면 큰 성능 향상이 있지만 100만원 넘어가는 망원경은 50만원을 더 써도 성능 향상이 10%도 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1% 성능을 올리기 위해서 100만원을 써야 하는 것이 망원경의 세계예요. 제가 낚시, 캠핑, 드론 등 다른 취미들을 봐도 입문 장비는 보통 50만원 이하에서 많이들 선택하시더라고요. 50만원 이하 정도는 부담없이 첫 취미를 가지려고 할 때 지불할 수 있다는 거죠. 100만원 이하의 망원경 성능은 사실 거의 비슷비슷해요. 그렇다면 최대한 가격과 성능이 조화를 이루는 망원경을 구매하는 것이 좋잖아요. 제가 추천드린 망원경과 같이 입문자분들은 50만원 이하에서 찾아보면 좋습니다. 두 번째로 망원경 형식을 굴절인지 반사인지 정하는 것인데요. 반사이면 거울을 쓰고 굴절이면 안경 같은 렌즈를 씁니다. 굴절 망원경과 반사 망원경은 서로 장단점이 있는데 제가 입문자분들께 추천하는 형식은 렌즈를 사용한 굴절 망원경입니다. 큰 관리가 필요 없고 상대적으로 막 다뤄도 별 문제가 발생을 안 하거든요. 제가 봐온 입문자분들이 특히 불편하게 느끼는 것이 망원경 관리의 귀찮음입니다. 여러분 집안에 있는 소화기 주기적으로 흔들어줘야 되는 거 아시죠? 그렇게 소화기 주기적으로 흔들어주시는 분 있으신가요? 잘 없죠? 지금 집이시라면 한번 흔들고 와주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망원경도 관리 편한 게 최고입니다. 그냥 어디서든 척척 꺼내서 쓰고 싶은데 반사 망원경에 광축이 틀어져 있다면 정렬과 조정이 필요하거든요. 반사 망원경은 광축이 틀어지면 쉽게 말해 성능이 확 떨어집니다. 이 광축 정렬을 위해서는 또 관련 액세서리도 사야 하고요. 드라이버나 육각 렌치를 가지고 이리저리 조이거나 풀거나 하면서 조정해야 합니다. 또 앞이 뻥 뚫려 있어서 아이들이나 애완동물들이 있는 집은 망원경 안에 뭘 넣을 수도 있고요. 먼지 안 들어가게 조심해야 하기도 하고 야외 활동이 많은 망원경 특성상 곤충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내부 거울에 먼지 뽀얗게 쌓여 있는데 청소하기 여간 귀찮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관리에 좀 신경 써줘야 하는 망원경이 반사 망원경입니다. 이런 단점들이 없는 것이 굴절 망원경이고요. 물론 굴절 망원경은 같은 가격대의 반사 망원경에 비해 조금 어둡게 보이고 색수차에 약점이 있긴 합니다. 굴절 망원경을 개선하기 위해 반사 망원경이 등장했거든요. 하지만 입문자에게는 잘 만들어진 굴절 망원경만큼 편하고 쉽게 관측할 수 있는 망원경이 없습니다. 세 번째는 망원경 내비게이션입니다. 어떻게 보면 망원경 입문자에게 가장 필요한 기능인데요. 별을 쉽게 찾도록 도와주는 장치가 있는 망원경입니다. 망원경 밖에 들고 가서 설치 다 하고 어떤 거 봐야 할지 몰라서 못 보는 경우가 많아요. 플레이아데스가 망원경으로 보면 그렇게 이쁘다던데 하고 나갔는데 지금은 여름이네. 플레이아데스는 겨울 별자리에 있습니다. 아니면 시간대를 못 맞춰서 겨울인데도 밤하늘에 플레이아데스가 없어요. 그럼 이제 뭘 봐야 하지? 그때 필요한 게 바로 셀레스트론 스타센스 같은 가이드 장비입니다. 이거 2020년에 나왔거든요. 최신 기술이죠. 진짜 저는 처음에 이거 보고 너무 좋다고 느꼈어요. 그 전까지는 보통 성도 확인하면서 완전히 수동으로 망원경을 쓰던가 아니면 버튼 하나로 대상을 바로 찾아주는 자동 망원경을 쓰던가 했거든요. 수동은 단점이
네, 초보자분들이 너무 어려워해요. 스타호핑이라든지 지평 좌표계 활용해서 찾는 몇몇 방법이 있는데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어려워서 하다가 포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지만 이런 수동 방법이 자동차 수동 기어 척척 넣으면서 운전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원초적이고 짜릿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M57 고리성운 한번 잡아볼까? 이러면서 요리조리 찾아가면서 딱 시야에 잡혔을 때 그 보람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거든요. 자동 망원경은 이런 성취감 느끼기는 어렵고요. 교육적으로도 그렇고 자기가 어떤 노력을 통해서 맛보는 조그만 행복 있잖아요. 이런 행복을 느끼려면 자동 망원경은 입문자가 처음부터 사용하는 것을 저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배터리다 뭐다 준비할 것도 많고요. 그럼 셀레스트론에서 나온 이 반자동 느낌의 스타센스라는 건 뭐냐 하면 망원경에 스마트폰을 내비게이션처럼 장착해서 원하는 천체까지 안내해주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도 쿠팡에서 사서 지금까지 쭉 써오고 있는데요. 영상도 몇 번 만들었죠. 이 기능이 얼마나 괜찮은지 중수 이상의 천체 관측인들도 이 스타센스 망원경을 사서 스타센스만 떼어서 자기들의 200만원, 300만원짜리 망원경에 붙여서 쓰기도 합니다. 스타센스 어플은 그냥 스마트폰에 설치하면 되지만 망원경 정품에만 활성화 코드가 들어있고 스타센스 거치대는 어디서 팔지도 않고 그렇거든요. 스타센스 어플에서 현재 밤하늘에 떠있는 천체들을 볼 수 있는데 터치해서 선택하면 정말 내비게이션처럼 어디로 망원경을 움직여야 되는지 알려주거든요. 엄청 정밀한 편은 아니에요. 근데 그래서 저는 더 좋다고 생각해요. 대충 근처까지는 정확하게 안내해주는데 그 이상은 사용자가 혼자 찾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리저리 찾다 보면 자연스럽게 실력도 쌓이고 때론 성취감도 느끼고 나중에는 스타센스 없이도 척척 천체 관측을 할 수 있는 경지까지 이룰 수 있거든요. 이 스타센스는 입문자에게 개인 트레이너 같이 아주 유용한 기능입니다. 네 번째는 굴절 망원경에 해당하는 건데 렌즈의 개수와 코팅입니다. 안경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잘 보이게 만들어주는 렌즈잖아요. 굴절 망원경도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굴절 망원경에서 진짜 중요한 두 가지는 대물 렌즈 개수와 코팅입니다. 먼저 렌즈를 말씀드리면 이 가격대에서 렌즈가 최소 2개는 되어야 합니다. 아니 그냥 우리가 망원경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냥 2장부터 출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장 쓴 망원경을 아크로매틱이라고 하고요. 그 이유는 우리가 프리즘을 생각해보면 빛은 굴절시키면 빨주노초 파남보의 7가지 색깔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2장을 쓰는 이유는 정확한 설명은 아닌데 쉽게 렌즈 한 장이 이렇게 별빛을 7가지 색깔로 만들면 다른 한 장이 빛을 모아줘서 7가지 색깔을 다시 합쳐서 우리가 색수차라고 부르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게 해줍니다. 굴절 망원경은 색수차 줄이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렌즈 한 장 쓰는 망원경으로 보시면 조금 과장해서 이렇게 보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물 렌즈 한 장만 쓰는 망원경은 꼭 거르세요. 대물 렌즈 구성이 2장 이상인 망원경으로 꼭 구매하세요. 자, 이제 코팅의 경우 그냥 FMC라고 외우시면 됩니다. 풀리 멀티 코팅의 약자인데요. 렌즈의 모든 면과 모든 가시광선의 파장대를 커버하는 코팅을 한 렌즈라는 뜻입니다. 원가 절감 때문에 단순히 단면 코팅이나 그냥 멀티 코팅 등이 있는데 50만원 이하에서는 혼재되어 있습니다. 가능하면 스펙에 FMC가 표시된 것으로 구매하시면 됩니다. 빛 투과율을 좋게 하고 반사율을 낮춰서 렌즈의 성능을 극대화하는 코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앞에 추천드린 셀레스트론 102AZ가 대물 렌즈 2매의 아크로매틱 형식이고 FMC보다도 더 고급 코팅인 풀리 XLT 코팅이 적용된 렌즈를 사용합니다. 이제 제가 앞서 추천한 셀레스트론 스타센스 102AZ의 구성에 대해 알아볼게요. 누군가는 102 아재 망원경이라고 부르기도 하더라고요. 이거 아재 개그인가? 셀레스트론은 80년대 망원경 전문 브랜드답게 꼭 필요한 액세서리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제가 찬찬히 살펴보니 저배율 아이피스만 있더라고요. 망원경 배율은 아이피스라는 저반 렌즈로 결정이 됩니다. 이 망원경이 물론 저배율에 적합한 망원경이긴 하지만 그래도 망원경이 버틸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고배율까지 한번 올려서 봐야죠. 행성이나 달, 크레이터 같은 거요. 그래서 셀레스트론 6mm 아이피스 하나 추가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아이피스도 렌즈 개수가 4장이고 멀티 코팅이 되어 있어 만듦새가 괜찮아요. 그리고 2배 바로우 렌즈 하나 있으면 배율의 다양성을 가지고 갈 수 있어 괜찮고요. 바로우 렌즈는 손해보는 점이 많아서 고수들은 잘 안 쓰는데 입문자분들은 크게 보이니까 꽤 좋아하시더라고요. 102AZ 망원경에 6mm 아이피스 하나 추가하면 기본 아이피스 2개와 함께 총 3개니까 배율이 27배, 66배, 110배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 2배 바로우 렌즈 하나 추가하면 이렇게 6가지의 다양한 배율을 가져갈 수 있어요. 사실 220배는 대기의 영향도 많이 타고 이 망원경 수준에는 너무 고배율이라 추천은 안 하지만 그래도 경험 삼아 볼 수는 있습니다.
6mm 아이피스랑 2배 바로 렌즈 둘 중에 하나만 사야 된다면 뭘 사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이거는 그냥 성향 차이라 둘 중 하나만 있어도 되긴 합니다. 자금에 여유가 있다 하시면 2개 다 경험해 보시는 것도 좋고요. 최소한의 가성비만 원한다 그러면 둘 다 안 사셔도 충분히 망원경을 즐길 수 있어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가방 없으면 망원경 못 들고 다닙니다. 분해해서 들고 다녀야 하고 액세서리들도 많고 그래서요. 꼭 맞는 가방 하나는 필수입니다. 주변에도 제가 이렇게 링크 올려놓은 가방 많이 구매하시거든요. 이 급의 굴절 망원경에 이 가방만한 것이 없어요. 자, 이렇게 오늘은 입문자용 망원경 고르는 4가지 방법과 그에 맞는 망원경을 하나 추천해 드렸습니다. 정리하면 50만원 이하의 굴절식 망원경이고 내비게이션 탑재, 아크로매틱과 풀 멀티 코팅을 갖춘 망원경이었죠. 제가 추천드린 망원경은 아래 써 놓았으니 가서 한번 둘러보세요. 앞으로 더 다양한 망원경들에 대해서도 소개해드리고 천문학 전공자답게 즐거운 우주 이야기도 많이 영상으로 올릴 생각이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놓치지 않고 제 최신 영상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